지금부터 뉴스타워 일부를 YTN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새누리당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61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야당은 사실상 날치기라며 날선 공방을 벌여 내일부터 시작되는 7월 국회에서의 추경 예산안 처리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7조 원이 안 되는 영업이익을 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갤럭시 S6 시리즈의 판매 실적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 도심 전역에서 2인조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두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뉴스타워 시작합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거듭 거취 관련 입장 표명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이 유 원내대표의 거취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긴급 최고위원회의 몇 시죠? 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최고위원회의는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사안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오늘은 비공개로 열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와 30분 정도 독대한 자리에서 명예로운 퇴진을 제안했지만 유 원내대표는 물러날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김무성 대표의 사무실로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의 명단을 보면은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그리고 이 친박계로 꼽히는 서청원 그리고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셨다시피 이정현 최고위원 등이 있고요. 여기에다 김태호, 이인재, 김일동 최고위원, 또 원유철 정책위 의장까지 모두 8명의 최고위원들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를 30분 정도 독대한 자리에서 명예로운 퇴진을 권고를 했지만 유 원내대표는 물러날 뜻이 없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재신임을 묻는 의원총회 소집 움직임을 보이자 김무성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친박 대 비박 간 의원들의 전면전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높습니다. 새누리당 당원 당규를 보면은요, 의원총회에서는 최고위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유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의원총회 소집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유승민 원내대표도 지금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을 했는데요. 기자들이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거의 대답을 하지 않고 지금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김무성 대표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국회 주변 여의도 모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제외한 다른 최고위원들이 만나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친박계 성향이 강한 충청권 의원들도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에 시작이 돼서 지금 이 시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국회법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상황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치적 그리고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논의하기 위한 최고위원회 소집과 개파 간 집단 행동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오늘이 유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논란의 당사자인 유승민 원내대표 조금 전에 최고위에 도착하는 모습까지 봤는데요. 그런데 오늘 출근길에도 다시 한번 거취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상황이기는 한데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늘은 거취와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유승민 원내대표의 자택 앞에서 유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을 잠시 들어보시죠.
오늘 입장 표명은 좀 하십니까? 일부 보도가 있습니다. 오늘 안 합니다. 네. 오늘 내일 중에 네. 좀 거치에 대한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혹시 의총을 열어서 말씀하실 총을 생각이 열어서 주태를 결정해야 된다는 그 보도가 좀 있는데요. 그렇게 그런 의사를 갖고 계시다는. 뭐 제가 청을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조만간 입장 표명을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요. 네. 저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뭐 그 정도 합시다. 그건 하나만요. 시기를 정해놓고 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입니다. 아니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네, 그 유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법 논란과 관련해 야당의 추경 협조를 받기 어려워진 거 아니냐는 질문에도 야당과 대화를 해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유 원내대표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은 당분간은 원내대표직을 그대로 수행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유 원내대표는 다만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총회 소집 요구를 한다면은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이 된 국회법. 이 국회법 제의안이 어제 무산됐는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7월 국회 전망도 어둡다고 봐야겠군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국회법 제의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표결에 불참을 하면서 새정치연합은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현안인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높습니다. 거친 논란을 빚고 있기는 하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야당과 계속 추경 관련 협상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이 결코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오늘부터 원내수석 간 접촉도 새로 시작을 하고 추경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변해야 할 정당이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다시 제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임기 응변식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서 당분간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6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네, 시장의 기대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개선 흐름을 이어가며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한상옥 기자. 네, 한상욱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이 3분기 연속 개선됐군요. 네, 삼성전자는 오늘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서 2분기에 매출 48조 원, 영업이익 6조 9천억 원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직전 분기인 올해 1분기와 비교해 영업이익은 15.38% 증가했고 매출은 1.87%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매출은 8.31%, 영업이익은 4.03%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이 3년 만에 처음으로 5조 원이 안 되는 4조 600억 원으로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 뒤 지난해 4분기 5조 원대로 회복했고 이번에 6조 원대 후반대로 올라서는 등 3분기 연속 개선 흐름을 이어가면서 원만한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3분기 연속적인 흐름은 개선되긴 했지만 2분기 실적 자체만 보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정보업체 YGFN이 지난 2일 집계한 증권사 23곳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평균 7조 1,749억 원이었습니다. 잠적 영업이익이 6조 9천억 원이니까 시장의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겁니다. 스마트폰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의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갤럭시 S6 시리즈의 출시 효과로 2분기에는 8조 원대 영업이익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장밋빛 전망까지도 나왔는데 실제 판매 실적이 이런 전망을 받쳐주지 못한 겁니다. 출시 초기에 갤럭시 S6 엣지의 수요가 강했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과 유럽 경기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한상옥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타워 일부를 YTN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당신의 전성기 오늘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YTN과
말로 하는 전화 1636이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우수한 품질의 지역 특산물을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지역 특산물 50가지 품목을 선정하여 YTN에서 알리고 말로 하는 전화 1636에서 판매해드립니다. YTN과 1636이 함께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은 내고장을 살릴 수 있는 기회. 내고장 특산물을 가장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청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1636 전화 걸고 통화하실 곳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 살리기 하시면 됩니다. 도전과 혁신, 희망 한국을 위해 YTN이 준비한 지역 특산물 판매 장터.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예전엔 부채가 양반들만 쓸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부채에 8가지 덕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바람을 일으켜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게 첫째, 앉고 싶을 때 깔개가 돼주니 둘째, 따가운 햇살을 가려 응달을 만들어주니 셋째, 손을 들고 이리저리 가리킬 때 쓸 수 있으니 넷째, 먼데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쓰이니 다섯째, 빚쟁이를 만나도 얼굴을 가릴 수 있으니까 6번째, 어른 앞에서 하품을 덮어주니 7번째, 해져서 버려도 아깝지가 않으니 8번째입니다. 부채도 이렇게 8개나 되는 덕을 베푸는 여름입니다. 우리는 어떤 덕을 베풀어야 이 여름이 조금은 숨통이 틀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원한 부채바람 같은 덕을 나오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유은 씨의 노래 애니멀 에리스메릭.
7월 7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윤 씨가 부른 Animal Arithmetic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국보급 가수라고 하는데요. 시원한 북유럽의 바람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노래도 가끔은 부채가 될 것 같아요. 부채를 그냥 바람 만들어주는 도구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덕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 양반들의 그 풍요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우린 사실 부채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는데 예전에는 양반들만 썼다고 하니까 요즘엔 뭐 부채뿐만 아니라 선풍기, 에어컨까지 마음껏 틀잖아요. 뭐 양반뿐만 아니라 왕이 부럽지 않은 여름을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0945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왜 이러죠? 목이 메고. 죄송합니다. 전성기 주크박스 이번 주 주제는 비예요. 비에 얽힌 사연 그리고 신청곡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께는요.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성기 퀴즈 문제 내드릴게요. 오늘이요. 작은 더위라고 불리는 이 절기입니다. 어쩐지 더웠어요. 예로부터 이 시기는 장마철이고요. 김을 매거나 퇴비를 장만하는 때라고 하는데요.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하는 겁니다. 작은 더위 두 글자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해결해 드릴게요.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슬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아주 잘 지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오프닝에 덕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오늘 우리 변호사님께서 커피를 이렇게 전 스태프들한테 쏘셨어요. 참 덕을 베푸셔서 좋은데 오늘은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복운전 얘기인데요. 네. 요즘에는 그 보복운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가지고 뭐 법적으로도 뭐 많이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고요? 우선 뭐 다들 운전하시면서 한 번쯤 이제 욱하는 경우가 없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요즘에 들어서 보복 운전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사실 뭐 인터넷도 발달하고 블랙박스가 좀 대중화되면서 네. 과거에 있었던 이제 보복 운전들이 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요즘에 뭐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뭐 지난 4월에는 상대 차량 이제 8km 가까이 추격하면서 급제동하고 하다가 음료수 페트병 던지는 사건도 있었고요. 네, 얼마 전에 영상 올라왔던 것은 제한 속도보다 느리게 간다고 이제 오토바이를 일부러 들이받아서 네. 중앙 분리대 쪽으로 밀친 또 사건도 있었고요. 아이고. 뭐 심지어는 여기서는 또 등산용 칼을 휘두르다 체포되는 사건까지 맞아요. 있었던 걸로 아니 알고 그 있습니다. 칼을 그렇게 차에서 가지고 내려가지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뭐 현황을 보면은 뭐 보복 운전이 늘어나고 이제 사실 뭐 신고도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전자민원 사이트의 내용을 보시면
지난해 5월에는 한 1000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네. 올 5월에는 한 1,500건 네. 정도로 1년 사이에 1.5배 정도 이상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보복 운전에 대해서 법원은 사실 과거에는 이제 난폭 운전이다라고 해서 도로교통법을 적용을 해서 뭐 벌금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경각심이 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해서도 이제 폭행으로 판단을 하고 네. 이런 폭행으로 적용을 한 법 적용으로서 이제 뭐 징역이나 집행유예까지도 선고하는 것까지 이르렀고요. 네네. 한층 뭐 처벌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징역이랑 집행유예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이게 녹록한 그 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보복운전 어디까지 정의를 해야 되나요? 네, 이 부분이 이제 난폭운전하고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예. 이제 난폭운전이라 하면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애를 주는 운전행위를 할 경우에는 뭐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뭐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하는 좀 수위가 낮은 수준의 어떤 네. 난폭운전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네네. 근데 나가서 보복운전이라는 것은 이제 좀 더 넘어가는 범위입니다. 예. 도로 위에서 이제 사소한 시비 때문에 상대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이용을 해서 네. 고의로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 전반적 행위인데 중요한 부분은 네. 이 자동차라는 것을 위험한 흉기로 법원이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복운전이 들어가고 네. 뭐 종류별로 보시면 급제동하거나 급정지하는 경우 그죠? 상대방 자동차를 앞질러 가다가 네. 갑자기 멈춰서거나 속도를 갑자기 줄여서 상대방으로 하고 위협을 주는 행위 네. 이게 다 이건 급정지 급제동의 예, 이런 분들 많은데요. 예. 다 보복운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흉기로 보고 오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사고를 크게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진로 방해하는 행위, 왔다 갔다 하시는 행위.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예, 그 나아가서 이제 보복 폭행도 요즘에는 있어요. 이런 보복 운전 서로 감정 싸움 되다가 네. 이제 차에서 내려서 폭행을 하는 경우죠. 싸우는 경우. 네. 네, 얼마 전에 삼단봉 사건이라고 그래서 네. 삼단봉을 갖고 차에서 내려서 뒷차량을 삼단봉으로 계속 내려친 행위 등이 있었고요. 네네. 이런 전반적인 어떤 자동차를 위험한 흉기를 이용해서 행하는 모든 어떤 행동을 보복운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복운전하는 운전자들 그런 이제 처벌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해지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이제 난폭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뭐 20만 원 이하. 네,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았는데 네. 이제는 흉기를 이용한 폭행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폭행이나 흉기로 인한 폭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적용되어서 만약에 보복운전을 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도 받을 수 있고요. 네네. 만약에 이런 보복운전을 통해 상해를 상대방에게 입힐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상해. 네, 그러니까 보복운전은 그러니까 운전 중에 한 행동이지만 이제 이것이 단순한 교통사범이 아니라 중대한 이제 폭력사범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근데 폭력보다 더 단순한 폭력보다 이제 무기를 든 거죠, 일종의. 네, 무기를 들고 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처벌수위 높아지고요. 뭐 사실 이런 보복운전이 많아지긴 하는데 네. 한 번쯤 운전하다 보면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근데 뭐 그 법정 스님 말씀이 있으세요. 그 용서라는 것은 이제 타인에 대한 자비심이 아니라 내가 틀어지는 것을 걷어들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보복운전의 경우 이 말씀이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내 감정으로 상대방을 폭행하는 것보다 네. 그것이 나에게 훨씬 더 큰 해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양보운전을 하시고 보복운전은 좀 삼가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 방송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대부분 정말 이런 상황 많이 겪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잘못해서 끼어들으면 막 문 열으라 그러고 네. 그럴 때 가만히 있죠. 죄송하다 그러고. 근데 이런 불쾌지수가 요즘에 정말 높아지는데 운전자들의 감정 싸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두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풀어주세요. 문자 샵 0945번이고요.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전화번호는요. 0271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보기 전에요.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들의
사람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네, 이번 주 주제는 정말 스포츠계에 너무나 얼룩진 사건입니다. 승부 조작으로 얼룩진 스포츠계. 관련 그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던데요. 그 프로농구 전 프로농구 안양 KGC 전창진 감독이 승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구 팬들이 정말 이러면서 충격에 빠졌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프로농구 이제 안양 KGC 인삼공사의 전 감독이죠. 네네네. 전창진 감독이 그러니까 한 사채업자로부터 거액 한 3억 원을 빌리고 아유. 그 돈으로 이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베팅을 하고 네. 자신이 주의봉을 잡고 있던 팀의 승부를 조작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요. 아이고. 경찰은 뭐 이미 전 감독이 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네. 하지만 전창진 감독의 경우는 현재 계속되는 조사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농구 팬들 굉장히 충격에 빠진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그 안병근 용인대 교수도 교수인데 뭐 승부 조작, 공금 횡령 뭐 이런 비리 혐의를 또 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안병근 교수 뭐 1984년 LA 올림픽 보신 분이라면 다들 아실 맞아요. 텐데 당시 남자 유도 금메달리스트였고 뭐 85년, 86년에도 잇따라서 뭐 금메달을 따낸 한국 유도의 전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또 은퇴 후에는 국가대표 감독도 맡았고. 네. 근데 이제 이 경찰에 따르면 이 안 교수가 그 제주 유도회 총무이사로 청탁을 받아가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체전 출전 자격이 없는 이제 특정 대학교 소속 선수 네. 한 20여 명을 예. 제주도 체육회 소속 선수로 출전을 시키고 뭐 1억 1,000만 원 가까이를 수수했다. 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정말 좀 죄질이 좋지 않은 사실이라면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거고요. 스포츠 정신이라는 게 정말 정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긋나는 행동이니까 이 스포츠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스포츠 경기에서 또 승부 조작을 한다는 거는 뭐 선수들까지 다 이렇게 아무래도 연루가 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일파만파로 퍼질 수 있거든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우선 뭐 스포츠맨십이라는 것이 공명정대하게 네. 상대의 처지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고 하는 것인데 네네. 지금 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게 과거 그 이탈리아의 프로 축구 리그 굉장히 유명한 세리에 리그죠. 거기서 이제 유벤투스와 AC 밀란이라는 아주 큰 명문 구단이 네네. 승부조작 사건에 맞아요. 연루됐던 경험이 저기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좀 처벌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운동 경기의 선수 포괄적으로 선수, 감독, 코치, 심판, 경기단체, 임직원까지 모두 네. 만약에 운동경기관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뭐 7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받을 수 있고요. 네네. 이거를 청탁한 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도 될 수 있고. 청탁한 사람도. 예. 배임 증제죄도 될 수 있고요. 네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최대한 엄정하게 단속하고 스포츠맨십이 살아날 수 있도록 네. 좀 미연에 방치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감독이 이렇게 조작을 하려고 해서 뭐 이상한 그러니까 작전을 짠 거죠. 네, 이런 맞습니다. 경우 그 선수들한테도 영향이 가나요? 뭐 충분히 영향을 갈 수 있고 근데 선수들이 이 사실을 알았느냐 여부는 좀 다른 문제가 같고요. 예, 그래요? 모르고 있었다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처벌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제가 됐으면 네.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에 대해서 오늘 뭐 알아봤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유해 화학 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우트에서 워터파크 티켓,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산지 직송 정성이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을, 그리고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건강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엘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오답도 있고요. 3003님 비야 어서 오소서 하셨네요. 답이 이 안에 있네요. 예. 9139님 so hot. 네, 반만 맞춰주셨어요. 아주 센스 있는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잠시 후 2부에도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계속됩니다. 2부에 이어갈게요.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YTN 라디오에서 주최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17일까지 접수 마감이라고 하는데요.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알려드립니다. 참가 자격은요. 그리고 캠프 내용 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요. 웹사이트 ytncamp.com으로 접속하시거나 02-723-0550번으로 전화를 거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전성기 법률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아, 예.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저희 집에 부엌에 물이 새서 아래층 이게 저희 부엌 싱크대 때문에 아래층에 물이 새는 것 같아요. 아래층 부엌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천장에 물이 이렇게 물기가 젖어 있고 약간 그렇게 됐더라고. 물이 고였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층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쪽 물론 공사는 저희 쪽에서 하고 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사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도배랑 뭐 이런 것들을. 네네. 그런데 뭐 그것까지는 이제 저희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주려고 했는데 부엌이 그렇게 됐는데 거실까지 이렇게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부엌의 벽지 색깔과 거실의 벽지 색깔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배하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원래 하셨던 데다가 그냥 하시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그러면 2년 정도의 이제 차이가 텀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 도배했던 것과 이번에 하는 게. 그러면 약간 이제 뭐 색깔이 약간 컬러감이 약간 다르겠죠. 새 것과 아닌 거. 그것 때문에 거실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 그 부엌이 이렇게 많이 물이 샌 것도 아니거든요. 네네. 저희 생각에 그 부분만 되지만 어쨌든 부엌까지는 다 하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네. 거실까지 그렇게 다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 그냥 저희 생각에 부엌만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네,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런 경우 참 많아요. 네,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고요. 예. 근데 이웃 간의 다툼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상담들을 받으실 때 최대한 대화를 해보시라. 네. 떡이라도 갖고 가시면 이 대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선은 상담이니까 이제 법률적으로는 검토를 해드릴게요. 그럼요. 이것이 우선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네, 누수로 인해서 손해를 가했으면.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고의로 그러신 건 아니지만 과실로 어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셨기 때문에 네네.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실 책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안의 경우 제가 사실관계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네. 근데 만약 실제로 그 전화 주신 선생님께서 점유하는 부동산의 그 전유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네. 그 누수로 인한 손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누수로 인해 발생한 책임이 있는 부분이 그 벽지라면 네. 그 새로 해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네. 근데 이 사안에서는 벽지로 해드릴
것은 해드리겠다. 하지만 네. 색깔이 동일하지 않은 다른 부분까지도 해줘야 된다. 해줘야 하느냐가 예, 그렇죠. 쟁점이 되는 관건이죠. 부분인데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도 여기에까지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인정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의 누수로 인해서 인한 불법 행위와 그 별도 다른 벽지를 도배하는 것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손해 범위에서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원인 규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계속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네. 이게 실제로 본인이 전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아래층의 천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필요하고요. 만약에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 안 하시면 계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할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도배를 해주셔야 되고요. 나중에는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네. 따라서 우선 누수 탐사를 받아보시고 어느 부분에서 누구 소유의 전유 부분에서 발생했는지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 선생님의 질문자님의 전유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 확실하다면 벽지 교체 비용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벽지 교체 비용에다가 더하기 수리보수하는 기간의 다른 곳에 거주할 숙박비, 집기를 따로 보관하는 경우에 또 집기를 보관하는 비용까지 사실 다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다른 벽지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지만 기타 손해를 또 손해배상하실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따지면. 네, 그렇으니까 두 분이서 다른 벽지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손해를 좀 보시고 원만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합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죠? 예,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좀 원활하게 네. 합의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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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누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란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 8315님께서 이런 사연 보내오셨어요. 네. 누수로 인해서 집에 누수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아랫집에서 위에 집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누수 사실을 저희 집에 알리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저희 집이 18층인데 13층까지 누수가 되었습니다. 네. 관리 사무실에 위에 집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이 13층이 물이 샌다고 해서 추정하다 보니까 저희 집이 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 누수는 저희가 돈을 주고 고쳤는데 밑에 집에서 저희 집에 벽지 상태도 보여주지 않고 벽지를 새로 해야 된다고 돈을 청구합니다. 이런 경우 밑에 집에 책임은 없는지요? 이렇게 하셨네요. 저희가 다 책임져야 되나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알리질 않은 거죠. 네. 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누구 책임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누구 책임이 중요한 것이 만약에 아래층에서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그 본인이 사는 집에 누수가 발생이 맞다면 네. 사실 그에 따른 손해는 다 배상을 해주셔야 되는 게 해주셔야 맞아요. 되는 네, 거군요. 그건 맞습니다. 네, 미리 알았으면 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보내오신 것 같아요. 그다음 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예, 저희가 이제 1층에 사는데요. 네. 그 아기가 어려서 이제 층간소음을 생각을 해서 이제 6년 전에 입주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살고 있는데. 일부러 1층에. 네. 예. 근데 이제 위층에서 네. 이제 할머니가 사세요. 네. 근데 이제 대려 이제 아이들이 뛰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되는데 어른들은 이제 컨트롤이 되잖아요. 근데 네. 오히려 밤에 한 12시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주무시고 그때부터 좀 활동을 하시는지 그 이제 안방에 욕조가 있는데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욕조에다 물을 받는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샤워를 1시간 가까이 하시는데 뭐를 맥반석인지 어떤 걸 쓰시는지 굉장히 시끄러워요.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나고 네네. 그리고 또 그러다가 이제 샤워기를 좀 떨어뜨리시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그 떨어지는 소리에 또 엄청 놀라서 깬 적도 있고. 그러니까 밤이니까 그리고 소리가 더 크겠네요. 네, 좀 심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 번 그게 이제 끝나시면 또 샤워가 끝나시면 물을 빼는 소리가 한 15분 넘게 또 나고요. 그런 식으로 한 4시 반까지 좀 심하셔서 네. 경비실에 말씀 주셔서 같이 새벽에 올라간 적도 있지만 문을 안 열어주세요. 그래서 대응을 안 해주시고 그 다음날 이제 좀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도 네. 알았다고만 하시지 이게 거의 1년째 개선이 안 되세요. 1년이요.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석 달 가까이를 아이와 제가 이제 거실에서 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파트가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를 고려해서 이사 왔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이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정말 뭐 그 경비실에서는 한 10번 정도 찾아갔지만 그 대응이 안 돼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하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이웃 간의 정을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제 어르신이시다 보니까 예, 이게 참 되게 곤란한 상황이 서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밤 12시만 되면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겁이 나서. 우선 왜냐면 저도 이제 자야 되는데. 예. 우선 스트레스가 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요. 네네. 근래 층간 이제 소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층간 소음의 분쟁이 우선 두 분 간에 서로 간에 원만한 어떤 이야기는 안 되시는 과정까지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네요. 상담을 원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너무나 층간 소음의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런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이제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음 발생으로 인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소음 기준을 마련을 한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층간 소음 범위가 뛰거나 이제 걷거나 하는 동작에 의한 소음, 뭐 텔레비전에 관한 소음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여기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급배수 과정의 소음은 층간 소음의 대상으로 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기준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틀어놓고 그 내려가는 소리, 뭐 이런 소리들은 다 이제 급배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인데 이거는 층간 소음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으로 좀 어느 정도 구제받기는 쉽지 않으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경우에 어찌됐든 지금 너무 늦은 시간에 어찌됐든 뭐 수면에 방해될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면 우선은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뭐 구청에 환경조정분쟁위원회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예, 환경 조정 분쟁을 신청을 하시고요. 그럼 그쪽에서도 나와서 어느 정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음이 얼마나 발생을 하고 이 원인이 무엇이고 시간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당사자 간의 원만히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공권력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두 분 사이에 대화가 안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은 뭐 이쪽에서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는 게 비용이 드는 건 아니니까요. 꼭 구청이나 뭐 이런 방문하시면 분쟁 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뭐 인터넷에는 국가소음 정보 시스템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 또 층간 소음 분쟁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신청을 하시면 우선은 굳이 법원까지 가서 서로 간에 얼굴 붉히고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조정을 한번 공권력으로 한번 해보시고 이것이 안 된다면은 정말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 같은 걸 하실 수는 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강제할 수 있는 사안도 크진 않고요. 그래서 우선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을 신청을 하셔서 한번 조정을 받아보시고 해결을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권력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문을 열어주실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드린 표현의 공권력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대화가 아니라 중간에 국가가 낀다는 얘기의 공권력이고요. 예, 문을 억지로 따고 들어가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대화를 그쪽에서 또 거부해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아유, 정말. 네. 일단은 직접보다는 이렇게 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접근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변호사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이게 밤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밤에 와서 촬영 뭔가 도움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여러 번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시간을 크게 가리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번 신청을 해보시고 조율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런 경우 참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가 가해자가 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에는요. 문자로 도착한 짧은 고민들 몇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5505님께서 보내오신 사연인데요. 아들 내외가 합의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기 전에 아들 내외가 저희 부부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기로 한 뒤에 아들은 그 집에서
나왔고요. 한동안 며느리랑 손자만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혼 후에 며느리가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갑자기 아이 학교를 옮겨버려서 저희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아이랑 본인은 친정으로 옮겼고 대신에 며느리의 오빠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일단 오빠가 이혼한 동생 시부모님 집에 들어와서 있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저희가 보기에 사는 게 아니라 집만 갖다 놓고 한 번씩 들락거리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문제는 며느리 오빠가 현관 열쇠를 바꿔버렸는데 혹시 이런 경우 저희가 다시 현관 열쇠를 바꿔도 괜찮은 건지 열쇠를 바꿔서 저희가 아파트에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황당한 네, 당황스럽네요. 사연이네요. 네. 당황스럽고 황당한 사연인데 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기는 해요. 네. 어찌됐든 간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인데 이혼을 한 며느리가 그 네. 집에 그 아직은 오빠가 이혼을 한 것 같지도 않아요. 하기로 하고 나왔고 예 이런 상태라서. 네. 근데 어찌 됐든 네. 이 상황에서 며느리의 오빠가 살고 있다고 해도 우선은 본인, 그러니까 선생님 질문 주신 분께서는 본인 자기가 소유권자니까 그렇네요. 당연히 키도 바꿀 수 있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근데 뭐 이혼을 앞두고 있고 어찌됐든 최초 근데 어찌됐든 며느리가 정당한 점유 권한을 갖고 있던 건 맞습니다. 그죠? 허락을 해주셨으니까 살아라라고.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점유자가 또 누군가한테 잠시 살아라라고 허락한 행위 자체가 물리력으로 이거를 현관 열쇠를 바꿀 수 있는 수는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왜냐하면은 정당한 점유권자의 이제 권리 목적이 된 것을 예. 이 소유권자가 마음대로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경우에 또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우선은 뭐 형사처벌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 뭐 주거침해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주거침해까지. 네, 심지어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 본인이 뭐 설령 소유권자를 하시더라도 어찌됐든 묵시적으로 그죠 임대차를 허락한 무료로 허락한 경우이기 때문에 네. 뭐 법적 경우 사용대차라고 한다는 것인데요. 네. 이 상황에서는 우선 해결의 방식은 우선 이 사용대차를 해지한다라는 내용을 며느리에게 통지를 하시고요. 또 이제 그 오빠에게도 나가달라고 통지를 하시고 그 이외에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며느리와 그 며느리 오빠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및 퇴거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공권력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하셔서 본인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하시면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상담 잘하셨네요. 오늘 다양한 상담 해주셨는데요. 예,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비 오면 아무래도 좋잖아요. 그냥 저 모든 이 자연이 비 오고 나면 막 활짝 웃는 것 같아갖고 싱그러워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화창하고. 도시가 깨끗해지잖아요. 공기도 좋아지고. 전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그래요. 좋을 때는 기분이 이제 뭐 비가 막 쏟아질 때는 뭐라 그러나 조용히 앉아서 그냥 이렇게 사색에 잠길 수도 있고 생각하는 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또 내 나름대로 이제 그냥 또 뒤돌아보니까 좋을 때가 있고. 비 오면 너무 좋지요. 특히 요즘은 너무 가물어서 비 오면 정말 단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고 비 오면 일단 커피 맛이 좋아지고요. 음악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약간 추억에 잠긴다고 할까요?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비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좋아하는 이유요. 아직 비는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근데 비가 오면 습도가 높아져서 냄새 분자가 코 속에 더 잘 달라붙는다고 해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리는 비 감상하면서 향긋한 커피 한 잔 좋을 것 같아요. 오빠다. 오빠다. 시크한 오빠의 치킨. 오븐으로 구워.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오빠다 크리스피 베이크 치킨. 오빠한테 빠져볼래? 오빠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잊었던 나의 꿈.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행복한 저 기은샘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냉장고 냄새가 역하게 느껴질 때 냄새 없애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주 뚜껑을 열고요, 냉장고에 넣어두는 건데요. 소주의 알코올 성분이 냉장고 안의 냄새를 싹 없애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수치입니다. 수출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해도 음식물 냄새 빨아들입니다. 레몬도 효과 만점인데요. 레몬을 잘라서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잡냄새도 없어지고 은은한 레몬 향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 올여름 냉장고 상쾌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 소서예요. 소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오셨어요. 그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은요, 2573님, 3110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전성기 주쿠박스 주제 비 드렸어요. 오늘은요, 3810님께서 보내오신 사연 채택했습니다. 여름 부채 같은 존재가 또 있다면 커피 아닐까요? 커피 얘기 많이 하시네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땀을 식혀주고 어둑어둑 비 올 때는 따뜻한 카페라떼 한 잔 위로가 돼요. 맨하탄 트랜스퍼의 자바 자이브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노래 들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